네,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앞서 전해드린 트럼프 전 대통령 유세장 총격 사건은 큰 파장을 낳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관련해서 전문가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총격이 발생한 건 현지 시각으로 오후 6시 10분쯤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네. 화면으로 통해서도 이게 생중계됐기 때문에 더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먼저 이번 사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매우 충격적이었고요. 네. 최근 이 미국 정치가 정말 극단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이 미국은 내전 중이다. 이런 표현이 나올 정도로 정치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었고요. 이 진영 간의 혐오가 정말 극단으로 치닫고 있었는데, 물론 이제 보다 구체적인 조사가 나와봐야지 이제 알 수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그런 극단적인 혐오가 이 트럼프 피격 시도로 이어진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특히 민주당이 바이든 교체론이 나올 정도로 정말 혼동에 빠져 있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네네. 이 선거 4개월도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파장을 좀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총알이 스치면서 머리 옆과 귀에 피가 묻은 장면을 모두가 봤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직접 총알이 내 오른쪽 귀 윗부분을 관통했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네네. 귀 윗부분에 총알이 관통을 했다면 바로 머리 옆을 스쳐갔다라는 이야기인데 네네. 굉장히 위험한 순간 아니겠습니까? 네. 네, 하여튼 이게 사람이 좀 운이라는 것이 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예, 지금까지 뉴스를 살펴보면은 저격수가 분명히 트럼프의 얼굴을 겨냥한 것 같습니다. 네네. 뉴스에 의하면은 이 유세장 주변의 건물 루프탑, 그러니까 옥상에서 총을 쐈다라는 것 같고, 그렇다면 저격수가 저격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물론 아직까지는 유동적입니다. 근데 이제 얼굴을 겨냥했는데 오른쪽 귀를 스치고 지나갔다면은 정말 왼쪽으로 약 한 15cm 정도만 제대로 겨냥이 됐다면 트럼프는 사망했거나 아니면은 치명적인 중상을 입었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트럼프에게는 천운인 게 오른쪽 귀를 스쳐 지나갔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경상만 입은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게 이제 보안 문제도 나올 것 같고, 보안을 왜 이렇게 소홀히 했느냐, 이게 바이든 행정부가 일부러 이렇게 보안을 소홀히 한 것이 아니냐, 이제 온갖 억측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조금 파장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아찔한 사건이었고 한편 유세장에 있던 일반인도 총에 맞아 한 명은 사망했고 2명은 중상이다라는 보도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SNS를 통해서 사망한 사람 그리고 가족들의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는데 네. 이번 총격 사건의 파장 앞서 이제 지켜봐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디까지 번질 거라고 좀 봐야겠습니까? 일단 이 대선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사실 트럼프에게는 굉장히 좀 당황스러울 정도가 아니라 아마 신변의 위협을 느꼈었을 것 같아요. 예. 이제 그런 상황에서도 뭔가 이제 주먹을 불끈 쥐고 지지자에게 나는 괜찮아, 뭔가 이렇게 좀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였다는 말이에요. 피가 얼굴에 묻어 있는데 뭔가 결연한 표정으로 대처했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지자는 굉장히 열광하지 않을 수 없고, 그리고 그동안 누구에게 표를 던질지 결정하지 못했던 그런 중도층의 민심도 조금은 트럼프에게 동정심을 보일 수도 있고, 그리고 뭔가 이 카리스마 넘치는 그런 지도자의 모습을 봤다면은 좀 트럼프에게 좀 지지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자, 총격을 가한 범인은 현장에서 사망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범인의 신원이나 총격의 배경은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지만 이번 사건 정치적 의도, 정치적 폭력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그게 이제 뭘 조금 더 조사가 이루어져야겠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예. 1981년도로 기억나고 있는데 이 당시 레이건 대통령 암살 시도가 있었어요. 시도가 있었을 때는 이게 뭔가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닌가 그랬는데 바로 한 몇 시간 후에 이 범인인 존 힌클리라는 사람이 이 당시 자기가 사모했던 그 조디 포스터라는 여자 배우가 있습니다. 그 네. 조디 포스터에게 자기의 사랑을 알리려고 범행을 저질렀다. 그래서 그냥 단순 범죄는 물론 아니지만 이 정치적인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게 지금 문제는 범인이 사망했다라는 거고 이런 상황에서 정말 다양한 해석과 억측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이 있고요. 바이든 캠프는 아직까지는 뭐 암살이 아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사건을 규정하는 것 같습니다. 뭔가 암살이었다고 하면은 일종의 순교자를 물론 죽지는 않았지만 순교자를 만드는 것이고 또 영웅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암살 시도라고 규정하지는 않는 것 같고요. 네. 하여튼 이 민주당한테는 굉장히 훨씬 더 당혹스러운 상황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이제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귀에 피가 나는 상황에서도 주먹을 불끈 들어 올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지지자들도 굉장히 환호하는 모습, 자리에 이제 피해 있다가 일어서면서 같이 환호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네. 처음에 이제 충격에 휩싸여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는 모습으로 보여서 이런 상황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어쨌든 트럼프가 대처를 잘했어요. 정말 뭐 엄청난 사건이 발생한 거 아닙니까? 이제 네네. 총알이 한 15cm 정도만 제대로 겨냥이 됐다면 트럼프는 뭐 거의 즉사할 수 예.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럼 위급한 상황에서도 바로 평정심을 되찾고 얼굴에 피가 난 상태에서도 뭐 결연한 표정으로 뭐 난 괜찮아 뭐 계속 싸우자 뭐 이제 이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거는 트럼프에게 굉장히 유리한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자꾸 반복드리는 것 같아 죄송하지만 지금 바이든 교체론 지난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바이든이 큰 실점을 했고 그래서 트럼프에게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번 사건으로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 강화가 되고 지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예. 자, 이번 사건 일어난 배경지죠. 펜실베이니아 어떤 곳인지 궁금합니다. 러스트벨트에 위치한 핵심 경합주 중 하나로 알려져 있는데 선거인단의 표심이 어떻게 갈리고 있었고 또 최근 트럼프와 관련된 지역 내 이슈가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미국에 뭐 한 7개 정도의 이 경합주가 있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선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합주가 한 7개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펜실베니아가 제일 중요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선거인단 수가 제일 많이 걸려 있어요. 선거인단 수가 제일 많은데 20명일 겁니다, 아마.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경합주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많은 경합주에서 트럼프가 앞서가고 있는데 근데 이 펜실베니아는 지금 트럼프가 앞서가고 있지만 그렇게 큰 격차가 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지난 토론회 이후에 트럼프가 상당한 차이로 이기고 있다. 뭐 이제 이런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바이든이 뒤집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펜실베니아에 대해서 이런 예측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뭐 쇠락한 공업지대, 뭐 러스트벨트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그런 주고요. 미시간과 함께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가 졌어요. 펜실베니아에서 졌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반드시 승리하겠다. 그래서 결기를 보이고 있던 지역이고 그런 주고 그래서 트럼프도 그렇고 바이든도 굉장히 많은 그 정성을 기울이고 있는 그런 주예요. 그런 주에서 연설하다가 이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네. 지금 이런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아들이 자신의 아버지가 기분이 매우 좋은 상태다라고 전하면서 급진 좌파와의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히기도 했고 그 조지아주의 공화당 의원인 마이클 콜린스는 이번 총격 사건이 바이든이 명령을 내렸다. 어떻게 보면 근거 없는 주장을 내놨는데 이런 주장의 배경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게 이제 그 미국 정치 양극화의 현 주소를 보여준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범인이 현장에서 사망을 했어요. 물론 범인이 지금 사살됐는지 아니면은 네. 뭐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지 저는 아직 정보가 없는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범죄의 동기를 놓고 많은 억측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말씀하셨듯이 지금 뭐 바이든이 뭐 죽이라고 했다, 뭐 민주당이 연루되어 있다, 그리고 뭐 급진 좌파와의 뭐 싸움은 멈추지 않을 거. 그러니까 급진 좌파가 뭐 배후에 있다. 이제 이런 뉘앙스를 풍기는 이 주장들이 많이 나올 것이에요. 이제 이런 주장이 나오면 미국 정치의 양극화는 더 극단으로 치달을 수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뭔가 빠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고, 그리고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조사 결과가 나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이번 사건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층은 더 견고해질 것이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도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루스벨트 전 대통령을 언급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의미도 좀 짚어주실까요? 그러니까 조금 이 트럼프에게 유리한 추세가 훨씬 더 공고해지고 있고, 그리고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이런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는 물론 이제 트럼프를 지지할 의사를 밝혔었지만 지금은 내놓고 뭐 이 트위터에 이 선거는 끝났다. 예. 그리고 트럼프가 우리의 희망이다, 유일한 희망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런 트윗을 날렸단 말이죠. 상당히 지금 트럼프에게 유리한 국면이 발생했다. 그러니까 지난번 그 토론회가 대선 전국의 대선 국면의 하나의 큰 변곡점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보다 더 큰 사건이 터진 것 같기도 합니다. 뭐 피습 사건 이후에 트럼프의 건강이 뭐 크게 악화가 된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뭐 보도에 따르면 귀에 가벼운 총상이 발생한 것이고 다른 부상이 없어서 이제 멀쩡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리고 이제 뭔가 영웅과 같은 이미지까지 얻게 됐기 때문에 이 미국 대선을 계속 관찰하고 있었던 전문가 입장에서는 지금 대선이 트럼프에게 정말 많이 유리해지고, 물론 이제 아직 4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일단 트럼프에게 상황이 매우 유리해진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층은 견고해질 것이고 상황은 좀 유리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어떤 영향이 갈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단 바이든 대통령의 이 후보 교체론이 지금 약간 소강 상태로 빠져 있었던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후보를 교체해야 한다라는 주장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그래도 유일한 후보일 수밖에 없고 바이든 대통령으로만 트럼프의 재선을 막을 수 있다라는 분위기도 있었는데, 이번 사건이 지금 터지면서 조금은 후보 교체론에 더 탄력을 받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은 지금 트럼프가 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은 바이든으로는 이제 더 강해진 트럼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대안이 물색에 조금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 할 어떤 그런 시점이다 해서 바이든 후보 교체론이 조금 더 강화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함께 트럼프 전 대통령 유세장 총격 사건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